네, 우선 오늘도 주말 시작인 토요일 새벽부터 영상을 촬영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쉬셔야 되니까 제가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모든 3대 증시는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스페이스X가 나스닥 대비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도 한 가지 있는데 새벽에 이런 속보가 하나 또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입장은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나온 이슈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이런 속보가 떠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아직까진 이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트럼프의 서명문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전쟁 종전에 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피 야간 선물에도 당연히 영향이 갔겠죠. 미국 증시보다 더 큰 상승, 3% 가까운 이런 상승이 한 차례 나와줬고요. 모두 종전 기대감으로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제 주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과 동일하게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10%가량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란의 불확실성 발언으로 인한 엄청난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란의 동전 합의 공식 발표가 뜨기 전까지는 다음 주 예정된 악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가 맞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말 사이 이란에 이 종전 공식 발표가 없다라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이 분할 매도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주말 이틀간의 종전합의 속보가 확실하게 떠준다면 월요일장 매수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재로서 잡혀있는 악재들 모두 전쟁으로 시작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수 전환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란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더라면 일단 6월 2일 윗골이 달렸을 때 이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매도보다는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언제 잡아야 될지 이것까지 말씀드릴 건데 아직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부터 이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가정하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정확한 고점에서의 대응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될지 추후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어느 시점이 될 건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제가 오늘 총정리해서 영상에 모두 정확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정확한 분석으로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아주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전자 화이팅, 뭐 삼성 화이팅, 삼성 가자, 김삿갓 화이팅 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끝난 악재에 대해서 모두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뭐 이번 주 CPI나 PPI 그리고 방금 상장이 된 스페이스X 상장까지 미국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된 상태라서 월요일장 국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16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악재가 되는 거냐? 그냥 금리 인상이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번 18일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본과 동일하게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 이 미국은 일단 금리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동안 글로벌 투자들의 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이 엔화를 대규모로 빌려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금리는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엔화 가치만 이제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외인들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엔화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이 엔캐리 청산까지의 공포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6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전 당장 월요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이 엔캐리 청산뿐만이 아니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정말 위험합니다. 이 맥커리 증권에서의 브리핑 내용 제가 가져와 봤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모조리 막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기업들이 쌓아온 이 1206조라는 엄청 말도 안 되는 이 달러 포지션이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산이 될 경우엔
위안화 환율이 엄청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자금을 청산을 하려면 일단 해외 자산을 팔아두고 더 비싼 이 위안화를 사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면 원화는 이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급변동이 나온다 했을 때 외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 자금 회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좀 위험한 구간에 서 있다라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대비할 수 있는 기회는 6월 16일 전 마지막 월요일이라는 거고 우리는 엔캐리 청산과 이 위안화 청산까지 꼭 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전쟁도 그렇고 실시간적으로의 이 시황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들 이번 주말간에 종전이 만약이라도 확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소멸이 될 악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시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악재들로 인해서 매도만 하라는 거냐? 매수는 언제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매수는 언제부터 들어가면 되는 건지 이거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일단 다음 주 6월 18일엔 모조리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들이 6월 한 달간의 최대 악재였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모든 악재가 소멸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이 삼성전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이 마이크론 다들 아시죠? 이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6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또 한 번 역대급 호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 뉴스를 보시다시피 전분기도 이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8일 실적 발표 당일 호실적 기대감으로 개장 전부터 2%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실 텐데 3월 18일 주가 한번 볼게요. 일단 3월 13일부터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으로 18일까지 이 장대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총 몇 퍼센트? 20%가량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이크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 전 기대감 상승이 우선 선반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18일 이후로 모든 악재가 소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8일 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당장 월요일 리바운딩으로의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된다면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둔 뒤 그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부터는 악재 소멸로 인해서 단기 저점 나올 때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기대감 상승 전 그때 우린 이런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4일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22일부터 25일 4일이잖아요. 이번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6월 22일 그 단기 저점이 나오는 한 타이밍, 그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브리핑까지 드린다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7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일단 기대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뭐든지 우린 미리 대비를 해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주가는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윗골이 달아주면서 당일 오후장부터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동일한 전년도 2분기 실적들을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전년도도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7월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실적 발표 전날까지는 기대감 상승, 엄청난 장대 양봉이 또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일엔 오히려 어떻게 됐다? 윗꼬리가 정확히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일주일간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총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말 사이에 종전이 확실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일단 리바운딩 구간에서의 단기 고점 제가 분할 매도 권장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악재가 모두 소멸이 되는 18일 금요일 이후 22일 월요일부터는 악재 소멸로 인한 이런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후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의 이 7월 초까지 엄청난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이런 상승이 나와줄 텐데 우린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그 당일엔 오히려 오후장 윗골이 달릴 때 다시 한번 분할 매도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시는 단기 투자, 이 단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상승을 할 걸 알고
하락을 할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고점과 저점에서는 당연하게도 매수매도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중요한 대응 전략을 지금 여러분들께만 모두 말씀드렸다는 거고, 물론 이거 혼자 매매 타이밍 잡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김사갓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대응 전략 실시간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내용만 들으셨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믿음직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 정말 자신 있고요. 제 브리핑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이 대응 전략 지금부턴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제 연락처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868-1189. 자, 이 번호로 저한테 편하게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삼성이라고 이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월요일장 우선 어느 구간에서의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 22일에는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 소멸 하락이 나올 7월 초 이 매도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 당장 주말이라도 이란이 이 종전 공식 발표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우린 바로 이 매수 타이밍 잡아볼 거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모든 계획 다 세워뒀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문자 한 통만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저한테 평단가까지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비율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바로 저장을 해 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브리핑 여러분들 편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할 매도 브리핑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제가 20일 이후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한테 삼성 매수라고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 제외하고 이 매수 타이밍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문자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 브리핑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상 보실 때 바로 문자 주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바로 브리핑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인지해 주시고, 몇몇 분들께서는 왜 굳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 삼성전자를 벌써부터 매도를 하라는 거냐, 왜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 대응 안 하고 흘러가는 대로 비중 냅두면 뭐 누구나 5% 수익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 수익 얼마나 걸릴진 아무도 모르죠.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분들 몰리셨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까지만 해도 좀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다들 뭐 기분 좋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전쟁 터지자마자 상승분 그대로 빼줬고요. 우리가 이 상당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간 수익 자체가 0%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지속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이 0%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상단에서 하락을 할 거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5% 수익이라는 거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주포인 외인들 이번처럼 확실한 이런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 적극적인 고점 매도를 해두고요. 그 다음 저점에서는 매수 타이밍 잡아가다 보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단기적으로도 100%, 2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이런 움직임 따라 가보자라는 거고, 최근 주점들 대부분께서 이 삼성전자 자체가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하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계속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고점과 저점 파악을 할 수만 있더라면 이 수익 극대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브리핑, 정말 중요한 브리핑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제 브리핑 받아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제 브리핑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전 이걸로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댓글로도 김사갓 화이팅해라, 삼성전자 화이팅하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 하나로 저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댓글 한 번씩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오늘 특별한 선물 하나 제가 준비해봤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2026년 전 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기대 테마, 이 냉각의 최대 수혜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박스권 상방 돌파를 해줬고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제가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한해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고요. 위 번호 010-4868-1189로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문자 주신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께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종목명 확인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냉각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분석 한번 도와드릴 건데, 자, 다들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최고의 테마로 불리고 있는 이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AI라는 큰 틀 속에 숨겨진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이 숨겨진 황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황금을 냉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AI 산업이 26년 들어서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에 따라서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생성형 AI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요즘 뭐 코딩까지도 다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 무제한으로 생성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태양광이랑 풍력은 낮에만 돌아가는 거고 AI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눈 돌린 게 어떤 거예요? 이 원전이라는 거죠. 근데 AI 서버는 굉장히 뜨겁고 거기다 원자로는 상상 이상으로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키지 못하면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 멈춘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원전과 AI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열처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냉각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다른 AI 관련주나 원전주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열처리 냉각 기술을 가진 이 특별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근 관련된 뉴스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액친 냉각으로 확장을 시켰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오래 쓰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이거를 액체 냉각으로 식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국 액체 냉각 스타트업인 쿨마이크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냉각 시스템을 인정받아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엔 어떤 거예요? 냉각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 냉각이라는 섹터의 최대 수혜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혜주에 관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중요한 종목에 관한 최근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이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굉장한 과대 낙폭의 한 차례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개인들의 남은 물량을 다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약간의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 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정리해주는 모습 한 차례 나와줬고, 이런 횡보 구간을 한 차례 또 거쳐주면서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이 주가 상승에 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 초기일 뿐이고요. 이 냉각이라는 테마 자체가 이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만 한해서만 제가 특별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종목 이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느 구간이 핵심 구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이 차트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이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868 1189 이 번호로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냉각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 후에 빠르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그 다음 대시세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 해보실 분들께선 이 번호로 이 냉각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사카시였습니다.